안녕하세요. EBN 애청자 여러분, 조계양의 독서 명상입니다. 며칠 전 파주를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요. 비슷한 높이의 큰 키, 닮은 꼴 쌍둥이처럼 길게 서 있는 가로수가 차창 밖으로 보였어요. 풋풋한 초록물이 올라와 있는 잎사귀는 넓지도 작지도 않아서 그 틈 사이로 속살처럼 비치는 나뭇가지의 선들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들 하나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던데요. 계절의 여왕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거지 수준이 되는 달이라고요. 어버이날 있죠. 어린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또 석가탄신일도 있네요. 그 외에 각종 결혼식이니 장례식이니 이런 다른 모임 행사들이 겹치기라도 하면 경제적으로는 정말 파산이 될 정도로 지출이 심해져서 그런 말이 나왔나 봅니다. 어쨌거나 고맙고 아끼는 마음을 표현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과 행사들이 다 몰려있는 5월은 가정의 달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 만큼 오늘은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문학동네에서 펴낸 하은경 작가의 안녕 스퐁나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얘기 나눌까 합니다. 요즘은 가족에 대한 동화의 소재가 좀 다양해졌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입양 문제, 미혼모 가족 등 다양한 이슈들이 동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은경 작가의 안녕 스퐁나무는 시나리오 작가인 아빠가 다른 여자를 좋아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엄마한테 쫓겨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한 번 결혼하면 영원히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초등학교 5학년인 현이는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건 바로 현이 같은 이런 아이들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현이에게 스퐁나무가 보고 싶다면서 함께 앙코르와트 여행을 떠나자고 하는데요. 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현이는 혼란스런 머릿속을 추스르며 최근 엄마 아빠 사이에 일어난 커다란 일들을 생각합니다. 자, 현이의 이야기를 살짝 들어볼까요? 아빠한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 사람이 엄마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다. 아빠처럼 영화 대본을 쓰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기분은 이랬다. 갑자기 시커멓고 무시무시하게 커다란 외계인이 나타나 우리 지구인들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만 같은 기분. 증상이 곧바로 나타났다. 눈앞이 샛노래지더니 온몸에서 힘이 쏙 빠져버렸다. 내 기분이 그랬는데 엄마는 어땠을까? 예전에도 엄마 아빠는 곧잘 말다툼을 하곤 했다. 그래도 몇 시간 못 가서 금세 화해를 했다. 아빠가 실실 웃으면서 엄마를 달래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심각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보름이 넘었다. 도대체 아빠는 왜 그런 걸까? 그 여자 완전히 눈이 삐었군. 참 사귈 남자도 없었나 보다. 갑자기 엄마가 식탁을 정리하다 말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꽉 쥔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아빠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빠는 고개를 숙인 채 내 옆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다. 기가 푹 죽어서 앉아있는 모습이 꼭 비에 흠뻑 젖은 비둘기 같았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쩌다 그렇게 됐다고? 엄마는 여전히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빠가 당황한 얼굴로 엄마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나는 두리번거리면서 리모컨을 찾았다. 엄마가 굉장히 화가 났을 때 텔레비전을 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불난집에 완전히 부채질을 한 꼴이기 때문이다. 근데 리모컨이 어디 있는 거야? 나는 소파 위에 놓여있는 쿠션을 들어보았다. 리모컨은 없었다.
이번엔 허리를 구부리고 소파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도 리모컨은 없었다. 이놈의 리모컨은 급할 때면 꼭 어디로 숨어버린다. 그 사이에도 엄마는 숨도 쉬지 않고 소리를 질러댔다. 뭐? 그냥 같이 작업하는 동료라고? 당신이 지금 미혼이야? 총각이냐고. 그냥 동료랑. 엄마가 뭔가 더 이야기를 하려는데 마침내 아빠가 엄마 말을 끊고 한마디 했다. 현이 있는 데서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군. 당신 지금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 벌겋게 달아올라 있던 엄마 얼굴이 갑자기 새하얘졌다. 그러니까 엄마 얼굴이 더 무서워 보였다. 엄마가 식탁 위에 널려있던 접시를 냉큼 집어들더니 있는 힘껏 내던졌다. 공중에 뜬 접시들이 몇 바퀴 회전을 하더니 아빠한테로 날아들었다. 아빠가 오른쪽으로 몸을 휙 피했다. 접시들은 순식간에 거실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테두리에 보랏빛 꽃무늬가 새겨진 접시는 엄마가 무지 아끼는 거였다. 성질 한번 끝내주는군. 아빠가 대책도 없이 빈정거렸다. 하지만 아까보다 더 하얘진 엄마 얼굴을 보고 나서는 몸을 움찔했다. 정말이지 엄마 얼굴은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새하였다. 엄마가 정신없이 식탁 위를 더듬더니 이번에는 국그릇을 집어들었다. 그러더니 또다시 힘껏 내던졌다. 제법 무게가 나가는 국그릇이 핑핑 소리를 내면서 공중회전을 했다. 그러고는 가까스로 아빠 발등을 피해 역시 거실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제발 그만두지 못하겠어? 현이가 보고 있잖아. 아빠가 눈시울을 붉히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10개가 넘는 접시들을 차례차례 집어던질 뿐이었다. 내 머리 위로 비행 접시들이 윙윙 날아다녔다. 나는 텔레비전도 끄지 못한 채 엉거주춤 서서 공중회전하는 그릇들을 멍하니 올려다보고만 있었다. 좀 잠잠한가 싶더니 또다시 아빠 쪽으로 뭔가가 날아다녔다. 저건 바로 리모컨이었다. 근데 왜 저게 엄마 손에 들어있지? 잠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모컨이 내 머리를 딱 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갑자기 눈앞으로 수없이 많은 노란 별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정신이 들자 리모컨에서 빠진 건전지가 거실 바닥을 굴러가고 있는 게 보였다. 그제야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울음을 참으려고 무지 애를 썼다. 엄마가 화가 났을 때 울음을 터뜨리면 엄마는 더 발끈해서 화를 낸다. 엄마가 헉헉 숨을 몰아쉬더니 식탁 의자를 요란하게 끌어당겼다. 그러고는 철퍼덕 소리나게 앉아 꽥꽥 소리를 질렀다. 언제나 나만 바쁘고 힘들지.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란 남자가 해놓은 일이 도대체 뭐야? 시나리오 몇 편 쓴 거? 그것도 영화로 개봉된 건 기껏 2편이야. 완전히 흥행에 삼참패한 영화. 이번엔 아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다.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였다. 아빠는 시나리오 얘기만 나오면 신경이 몹시 날카로워진다. 아빠도 화를 참느라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숨을 크게 한번 내쉬더니 엄마한테 다가갔다. 네, 엄마 아빠의 이성을 잃은 싸움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현이의 속마음을 좀만 더 들여다보죠. 머릿속에서 자꾸 아빠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만 맴돌았다. 아빠는 엄마만 사랑할 수 없었을까? 도대체 사랑이란 게 뭘까? 아니, 결혼이란 게 뭘까? 나는 내가 좋아했던 여자애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았다. 지금까지는 잘 몰랐는데 내가 좋아했던 여자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뒤죽박죽 되면서 막 헷갈리기 시작했다. 소연이, 1학년 때 내 짝꿍. 얼굴이 하얗고 마음이 착해서 내가 무지 좋아했다. 예림이, 3학년 때 부반장이었다. 반장인 나를 많이 도와주고 씩씩해서 참 좋았다. 다영이, 4학년 때 무지 좋아했는데 전학을 가는 바람에 제대로 사귀지도 못했다. 다영이는 얼굴도 예쁘고 못하는 게 없어서 인기 짱이었는데. 미라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다.
수다쟁이인 게 좀 걸리긴 하지만 재미있는 애라서 좋다. 참, 미라와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아는 커플이다. 얼마 전에는 커플 반지를 사러 학교 앞 펜시점에도 갔다. 커플 반지를 끼고 다닌다는 것은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약속이니까 미라는 오래오래 반지를 골랐다. 엄마가 나보고 바람둥이 아들이라고 말하던 게 생각났다.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해야지. 학년이 바뀐다고 어떻게 마음까지 변하니? 얜 누구 닮아 그러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보니 난 아빠를 닮은 것 같다. 아빠도 엄마를 좋아하다가 지금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면 달라야 하지 않을까? 예전에 아빠가 그랬다. 결혼이란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얘질 때까지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약속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빠는 평생 엄마만 사랑해야 맞다. 아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고 했으면서 요사이 아빠도 머릿속이 뒤죽박죽 돼버렸나 보다. 아빠가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현이는 마음이 정말 혼란한데요. 작가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현이의 감정 변화를 현실감 있게 아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 여행 첫째 날 밤에도 사람을 좋아하는 게 이렇게 잘못된 건지 처음 알았어. 라고 말하며 아빠는 눈물을 썼는데요. 이런 아빠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동안 현이는 사랑과 결혼에 대해 조금씩 답을 얻어 나갑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누나에게서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듣게 되고, 타프롬 사원에서 아빠와 현이는 거대한 뿌리로 사원을 옥죄고 있는 천년 묵은 열대 무화과인 스폭나무를 마주하게 됩니다. 스폭나무가 사원 건물을 휘감아 망가뜨리는 것은 주로 새의 배설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뿌리가 너무 거대해서 이 스폭나무를 뽑아버릴 수도 없대요. 나무 뿌리를 뽑아버리면 사원 전체가 무너진다고 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사원의 돌들과 나무 뿌리는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요.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아빠와 현이도 스폭나무와 사원의 관계처럼 엄마, 아빠, 더 나아가 가족의 관계 역시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임을 깨닫게 되지요. 또 예전에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했지만 그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됐다는 아빠와 그런 아빠 때문에 힘겨워하는 아이의 심리가 캄보디아 여행지라는 낯선 땅에서 울고 웃으며 아빠와 아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해 갑니다. 현실에서는 가족 해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의 인식은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믿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중성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인데요. 가족 해체가 아이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상황에서 안녕 스폭나무는 가족 제도에 대한 성찰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은경 작가는 서문에서 늘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깨져나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단단하게 굳어버린 생각을 깨고 삶의 여러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상처가 더 빨리 회복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정의 틀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회가 다변화되어 가고 우리가 사는 외적인 환경의 조건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영이겠죠. 1인 가구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정,
또 다문화 가정, 또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좀 색다르게 생각해 보는 가족. 하은경 작가 말 맞다나 수학 공식처럼 우리 인식 속에 넣어둔 굳은 틀을 깨고 가정의 다양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유연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